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하러 마치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을묘년, 무인월, 정묘일, 신축시에 태어나신 사주입니다. 남자분이시죠?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자식운은 어떤가요? 남자분이신데 자식운이 어떤지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이 사주 만약에 손이 귀하다면 무엇 때문에 손이 귀한지, 자식이 귀하다면 무엇 때문에 귀한지 묻는 문제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주 신축년 자식이 가능할까요? 신축년이면 작년이죠. 작년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지, 자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정화, 자금,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인성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월지, 임목안의 병화 큰불, 일지, 미토안의 정화 작은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연간의 을목, 연지의 묘목 작은 나무, 월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미토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나와 있던 내편이 땔감인 을목, 묘목, 작은 나무, 임목, 큰 나무 이렇게 했네요. 나머지는 지장간에만 들어있고, 상대편 나무는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을 받고, 관성 일간인 나라의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지는 오행, 흑. 재성은 불이 극한 오행, 쇠. 관성은 불의 극한 오행,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흑부터 찾아볼까요? 흑은 월간의 모토, 큰 흑, 일지의 미토, 시지의 축토, 작은 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임목안의 모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시간에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축토 안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시지, 축토 안에 기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나와 있는 상대편도 제법 되죠. 무토, 큰흑, 미토, 축토, 작은 흑, 신금, 작은 쇠까지. 사주 강약시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지금 임목, 을목, 묘목이 나무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일간인 정화는 작은 불이죠. 자칫 목다식이 되겠습니다. 적은 분에 많은 나무가 생을 주다 보니까 생을 못 받고 목다식이 될 뻔했다는 얘기죠. 과연 이 많은 나무들을 정화가 수용을 못 할까요? 문제는 좋습니다. 자, 모양상으로는 을목, 묘목, 임목, 큰 나무, 작은 나무가 너무 많아서 작은 불 정화에 던져주면 목다식이 되는데, 이 사주에는 물기운이 축토안의 개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1월달이고요. 자, 우리가 등산 통제 교육이죠. 왜 그렇죠? 날이 가물다 보면 등산 통제를 하죠. 1월 겨울에 많이 합니다. 1월달도 봄이지만 겨울에 가깝죠.
너무나 사주가 가물었네요. 그죠? 축토 안에 개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물이 없다 보니까 흙도 가물었고, 그 다음에 나무도 가물어 가지고 손으로 뿌르면 똑똑 부러질 정도로 가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짝 마른 나무에다가 장아 조그만 불, 성냥개만 던져도 불이 확 일어버리죠. 일어나 버리죠. 그러니 사주에 이목과 을목, 묘목은 정화에게 던져서 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정화가 가물어 가지고 임목, 을목에게 던져져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뭄으로 만약에 물기운이 강했다면 이 나무도 적게 하고 불도 약하게 하고 땅덩어리도 적게 있을 텐데 가물었기 때문에 흙도 가물고 나무도 가물어서 불에 잘 타는 나무가 돼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불바다가 된 사주팔자가 됩니다. 을목, 묘목, 임목에 불이 붙어가지고 강한 사주가 됐네요. 강한 사주가 된 거는 물기운이 불을 견제를 못하고 흙기운도 가물다 보니까 많이 일간의 힘을 빼지 못한다는 얘기죠. 불기운의 힘을. 그래서 사주가 강해졌습니다. 을목, 묘목, 임목이 목다식으로 꺼질 뻔했는데 가뭄의 사주다 보니까 불이 일어나서 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다식이다 하면은 모양만 보지 말고 사주 내에서 조우가 어떤지를 잘 살펴서 나무에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임목 안에 병화도 있고 불이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산불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강한 사주가 됐고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그래도 무토, 큰흙이 불기운, 강한 불기운을 빼주고 있는 용신이 되겠습니다. 산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이 강하기 때문에 작은 흙보다는 큰 흙으로 불을 설계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용신인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온기에서 쇠기운이 오면 좋겠습니다. 사주에 흙기운은 많이 있으니까 쇠기운이 오면은 많은 흙기운이 쇠를 생하면서 힘이 빠지니까 일간의 힘을 많이 뺄 수가 있죠. 그러니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물론 흙이 와도 좋지만은 흙이 사주에 많기 때문에 쇠가 가지고 통과를 시켜주면 더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신은 운에서 큰 쇠가 오면은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죠? 남자분이신데 자식운은 어떤가요? 물어봤죠. 남자분 사주에 자식운을 보려면은 뭐가 자식이죠? 관을 찾아봐야 되죠. 정화로 태어나신 분 관이 뭐죠? 관이 바로 물입니다. 물기운을 찾아보니까 시지의 축토 안에 개수 조그만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그러나 불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물이 거의 말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말라가는 사주팔자다 보니까 물이 말랐다, 자식운이 약하다, 자식운이 약한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운은 어떤가요? 자식운이 매우 약한 사주팔자가 됐네요. 사주 속에 자식을 뜻하는 관성이 아주 말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이 사주 손이 귀하다면 이유가 뭔가요? 자식이 약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랬죠. 앞에서 설명을 했죠. 축토 안에 개수밖에 없는데 개수가 이 미토 지글지글한 흙에 물이 빨리고 많은 불에 의해서도 물이 말라버리고 그러니 자식운이 약하고 두 번째는 신체적인 겁니다. 사주에 물이 얘기를 하는 게 뭐죠? 바로 생식기죠. 생식기가 약하다 보니까 물이 말라버려서 생식기가 약하다 보니까 정자의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무정자증이라든가 정자가 약하기 때문에 손이 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에 물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자식을 뜻하는 관성이 약해서 자식이 손이 귀하고 그리고 물이 약하다 보니까 생식기가 약해서 씨가 좋아야 좋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쑥쑥 낳는데 씨가 약하기 때문에 착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체질의 사주팔자, 남자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이 귀한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사주 원국에서도 물이 약하기 때문에 자식을 뜻하는 관성이 약하고
또 물이 약하면은 생식기가 약하기 때문에 정자가 약해서 착상이 안 돼서 자식이 귀한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 신축년 자식이 가능한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축년이 오면은 자식이 가능하나요? 신축년이 오면은 축토 안에 개수가 들어있죠. 일지하고 충미충이 됩니다. 충이 되면서 축토 안에 있는 개수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일간을 때리기 때문에 바로 자식이 가능합니다. 고가 열린다고 그러죠. 묘고에 있던 자식이 충미충으로 충을 하면서 묘고가 열리면서 자식이 튀어나와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운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축년 축토 안에 있는 개수가 튀어나와서 미토하고 충에서 튀어나와서 자식이 가능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연년, 임신월, 모술일, 무엇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다시 한번요. 김연년, 임신월, 모술일, 무엇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죠? 문제는 총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에 들어있는 살들을 찾아서 장점을 말해주세요. 사주에 들어있는 살들을 전부 찾아서 장점을 말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어떤 직업이 어울린가요? 사주를 파악하고 살들의 장점을 파악하다 보면 어떤 직업이 어울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두 가지로 답이 길기 때문에 두 가지로만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살의 장점, 직업이 어떤 게 어울리는가, 이게 두 가지가 이번 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만 풀다 보면 사주 공부에 향상이 있고 댓글로 답을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복귀도 가능한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힘으로 아는 만큼 풀어본 게 중요하고 나중에 제 동영상으로 답을 맞춰보면 공부에 향상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 알아맞히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